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람을 일상처럼 피우는 유부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에 금지된 사랑에 빠지지만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 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거나 한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로맨스와 사랑은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이제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람이 일상화되어 버린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그저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엔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의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성욕이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 삼흥 자세를 즐겨 합니다.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남자 곁을 바로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하죠.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세 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할 때 늘 남자 옆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 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의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의 말을 조금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리 능력을 과시하거나 남의 경험을 물어보는 등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란 자기가 잠자리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자랑하는 특성입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관계 만족도와 잠자리 만족도 또한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졌죠. 그들은 자신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적으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적게 한다면 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느끼는 패배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횟수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6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룰 줄 알고 어떻게 작업했을 때 남자들이 넘어오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7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얘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얘기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뒤탈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몸으로 위로해줘야겠다 라고 남자들이 생각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8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면서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 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 등을 사주고 용돈을 쥐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9번째, 이해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이해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YA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강도 높은 잠자리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숙맥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한 번 일탈을 맛보면 더 큰 일탈을 하고 싶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욕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겠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욕이 높은 여자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성욕이 높은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가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그래서 관련 주제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의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세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몸에 털이 많고 감각이 예민하다. 인데요. 특히 시미켄이라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깨가 넓은 여자는 거의 100%라고 말해서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어깨가 넓은 여자는 정말 성욕이 높은 것일까요? 성욕에 관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자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성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는 성욕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여자는 남성적인 특징을 띠게 됩니다. 어깨가 넓고 털이 많은 게 그 특징인 것이죠. 또한 목소리가 좀 낮거나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복부의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다거나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이 더 높다거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남성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욕에 관여하는 게 오직 테스토스테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특징 한두 가지로 짐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욕은 무의식적인 차원의 본능과 개인의 경험과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성욕이 강한 여자들은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극 추구형.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진화 심리학 특성상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죠. 하지만 몇몇 여자들은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아주 개방적인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자는 자극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도 따르잖아요.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는 대담한 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의 도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대해 자기 확신이 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 남자 믿어도 되는 남자인가? 라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집니다.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망설이는 것이죠. 욕구라는 것은 일종의 본능인데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면 본능이 자유롭게 논일 수가 없겠죠. 자기 확신이 있는 여성은 그 성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섹스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에 있어서 최종 무기로 삼거나 하면 큰일이 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행위처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받기보다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앞서 말한 특징과 결이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성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해픈 여자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픈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데 아직 확신도 안 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칫 해픈 여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 죄책감이 심하면 아무래도 욕구를 억누르게 되는데요. 남들보다 건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그 욕구를 꾸역꾸역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잠자리를 도덕성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굳이 해프게 보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여자들은 죄책감보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응합니다. 네 번째, 성적인 소통에 적극적이다. 식욕이 높은 사람은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것저것 상세하게 주문을 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 남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싫고 자세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이런 걸 부끄러워해서 그냥 남자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편이지만
성욕이 높은 여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잠자리에 임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얌전한 여자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자가 더욱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번째, 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성적 자신감, 성적 자존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비록 김예수 같은 몸매는 아니지만 나는 성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여자다. 또한 침대에서 잘 느끼고 잘 놀고 남자들은 나를 엄청 섹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인드가 잘못 표현된다면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표출이 되면 자신감 있는 멋진 여자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자신감 없고 항상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 있는 여자들보다는 자신에 대해 확신에 가득 찬 여성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더욱 매력 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6번째, 감각이 살아있는 여자? 더 잘 느끼는 여자는 신체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쾌락을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 하면 모두가 10을 찍는 것은 아니죠. 이건 남자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10을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할 때마다 10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0을 잘 느끼는 사람이 바로 성욕이 높은 여자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그 감각의 여운이 다음날까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샤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번째, 느껴본 여자. 한번 제대로 느껴본 여자는 욕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한번 느껴보면 또 느껴보고 싶고 돌아서면 돌아가서 또 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쾌감을 알기 때문에 욕구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한국의 성인 여성은 모두가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높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번 느껴본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이 가장 성욕이 높습니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다시 이 쾌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높은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여자 특징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극추구형. 두 번째, 잠자리에 대해 자기 확신이 있다. 세 번째,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네 번째, 성적인 소통에 적극적이다. 다섯 번째, 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여섯 번째, 감각이 살아있는 여자. 일곱 번째, 느껴본 여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의 성욕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멋진 매력만 가지고 있고 저 알려드리는 멋진 유혹의 기술들만 잘 알고 있으면 성욕이 많든 적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어려 보인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시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하는데요. 왜 사람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물론 타고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했던 특정 행동들이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화를 부르는 습관만 줄여도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노화를 부르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TV를 오래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14년간 50세에서 71세 남녀 2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TV 시청과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1시간 이하로 TV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 하루 34시간 TV를 보는 사람들은 15%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특히 하루 7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은 무려 47%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TV를 많이 볼수록 수면 부족과 신체 활동 부족 및 고칼로리, 음식 섭취의 증가, 과음, 흡연의 비율이 높아지며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앉거나 누워서 TV를 시청할 경우 30분마다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난방인데요. 인공 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내가 건조해지면 피부나 머리카락도 건조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내 수분을 다 빼앗아가 더 많은 주름을 만드는 환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집에서는 인공 난방을 하는 대신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것이 난방비도 절약하고 젊음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지방, 다이어트나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인데요. 주름 방지를 위해서는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필수입니다.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에 필수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조기 노화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필수 영양성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간 내에 무리한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고 해도 노화뿐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인 감량 목표는 비만이 심각한 경우 월 2kg,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1kg 가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노화를 부르는 네 번째 습관에는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인데요. 자외선의 과다 노출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뿐 아니라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구름이 많은 날이라 해도 실제로 자외선은 20%밖에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자나 양산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햇볕을 차단할 경우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에는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는 건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가 둔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우며 노화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 심장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설탕은 최소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여섯 번째 습관에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인데요. 수면 전문가들은 똑바로 누워 허리를 펴고 자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뺨이나 턱 등이 베개에 밤새 눌리게 되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일곱 번째 습관에는 수면 부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신체는 하루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될 수 있으며 피부 노화에 이르게 만드는 불량한 콜라겐 생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케이스 의료센터의 2013년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은 여러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피부가 손상을 받을 때 회복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완벽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매일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나쁜 자세를 취하는 습관인데요. 불량하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허리뼈가 휘어지고 근육이나 뼈는 비정상적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통증이나 피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바르게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이나 나만의 취미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친구를 멀리하는 습관인데요.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족스러운 우정 관계는 기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11번째 습관에는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100세 할아버지처럼 뭐라고요? 를 되풀이한다면 이어폰을 귀에 종일 꽂고 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꽂고 있거나
볼륨을 최대로 높여 듣는 습관은 청력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짧은 시간 사용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12번째 습관으로는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스나 음료 등을 빨대로 마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빨대의 잦은 사용은 입 주위에 주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주름이 없는 팽팽한 입가를 위해서는 빨대보다 직접 컵에 따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노화를 부르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